책임감 있게 글을 쓰려면 학습의 목표는 글을 쓰는 것이니까 쓰기의 윤리를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태도를 가져야 한다. 윤리와 태도라는 목표를 생각하고 내용을 살펴보자. 책임감 있게 글을 쓰려면, 이 글은 설명문이고 처음에는 쓰기 윤리의 개념과 또 중요성이 나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 지켜야 할 윤리가 있듯이 글을 쓸 때에도 지켜야 할 윤리가 있다. 이를 쓰기 윤리라고 하는데, 쓰기 윤리는 대상의 개념, 정의가 쓰였고 내용, 전개 방법. 쓰기 윤리는 글쓴이가 글을 쓰는 모든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준수해야 할 윤리적인 규범이다. 최근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글을 쓰는 환경이 변화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쓰기 윤리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그럼 인터넷 매체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 예시, 내용 정의 방법 예시, 블로그, 누리소통망, SNS와 같은 인터넷 매체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소통할 기회를 제공한다. 인터넷 매체를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인 면을 말하고 있지. 첫 번째, 우리 앞에서 배웠던 스마트폰의 양면성에 대해서도 스마트폰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 스마트폰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같이 얘기해서 우리에게 공정성을 주었잖아. 그거와 지금 같은 내용이야.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 공정성을 주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자유롭게 소통할 기회를 제공한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누구나 인터넷을 쓰고 있는 이 시대에 알고 있는 사항이지. 모두 다 그래. 여기에 나와 있는 긍정, 부정적인 역할. 잘 떠올리면서 생각해봐. 인터넷 매체에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글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이에 반응하면서 의견을 덧붙여 사회 공동의 의견을 만들어낸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 매체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또 사회 문화적 관심을 확장해 나가는 데도 도움을 줘. 자, 이 긍정적인 내용이 어렵지 않지. 경험도 그러하지만 지금 점점 확장되는 내용이야. 누구나 쉽게 나도 접근해서 자유롭게 소통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제 나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어. 지식과 경험 공유. 세 번째, 이제 사회 문화적 관심을 확장해 나가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했어. 반면에 하면 이제 부정적인 내용. 인터넷 매체의 익명성이, 자, 익명성 중요하지. 이름이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기도 한다. 여러 가지 문제점, 부정적인 면이다. 첫 번째, 익명성.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무분별하게 전달하여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부적절하고 과격한 표현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 등이 그것이다. 인터넷 매체에 올린 글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가잖아.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부정적인 면 두 번째,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쓸 때는 특히 윤리적인 태도, 자, 특히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쓸 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쓸 때는 윤리적인 태도, 책임감 있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자,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쓸 때 지켜야 할 태도 두 가지는 윤리와 책임이다. 날개 문제로 확인해보자. 글쓴이가 글을 쓰는 모든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규범을 있는 그대로 쓰기 윤리라고 한다. 인터넷 매체의 특징으로, 지금 우리 다른 매체 안 받고 인터넷 매체만 봤잖아. 인터넷 매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야. 아는 것은 먼저 보면 매체의 특성상 글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했잖아. 그럼 나머지 맞는 것 보자.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데 도움을 주고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자유로운 소통, 사회문화적 관심을 확장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무분별하게 전달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해. 순기능 3가지 하고 또 역기능, 부정적인 기능 1가지 이렇게 나왔어. 자, 다음 쓰기 윤리는, 자, 이제 본론이야. 쓰기 윤리는 본격적으로 쓰기 윤리에 대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이 개인적인 성격을 지니는지, 자, 이것이던지 아니면 이것이다, 이렇게 구분이야. 내용 전개 방법도 구분이야.
어떻게? 개인적인 성격을 지니는지, 사회적인 성격을 지니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쓰기 윤리는 두 가지, 개인적인 성격, 사회적인 성격. 전자를 개인적인 성격이잖아. 개인적 쓰기 윤리라고 한다. 후자를 사회적 쓰기 윤리라고 한다. 자, 그럼 개인적 쓰기 윤리는 무엇이라고? 글을 쓰는 사람이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이야. 사회적 쓰기 윤리는 사회적인 성격이 나와 있겠지. 자, 그래서 지금 전자, 개인적 쓰기 윤리부터 나오는 거야. 개인적 쓰기 윤리는 글을 쓸 때 자기 생각이나 느낌, 경험, 의견, 이거는 정말 개인에서만 나오는 거잖아. 거짓으로 중요한 말이야. 거짓으로 꾸며 쓰지 않고 진실, 더 중요한 건 진실이야. 진실하게 쓰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 글이 진실적인가 아닌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돼. 개인적 쓰기 윤리. 다음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주말에 본 영화의 평을 얼른 써서 올려야 되겠어. 내 블로그 이웃을 실망하게 할 수는 없지. 난 영화 별로였는데 전문가 평가는 최고네. 전문가 평가가 좋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써야지 않을까? 그래도 전문가 평가와 다르면 독자들의 호응이 떨어지니까 크크 하면서 나는 내 블로그에 내 마음대로 쓸 거야. 그럼 사실이 왜곡되잖아. 자, 이 사례에 등장하는 학생은 지난 주말에 본 영화에 대한 글을 쓸 때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표현하여 개인적 쓰기 윤리를 어기고 있다. 개인적 쓰기 윤리를 어긴 사례. 글을 쓰는 사람의 실제 경험이 밑바탕이 되는 수필, 자서전, 회고록, 일기 등과 같은 글을 쓸 때에는 개인적 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어떤 글을 쓸 때? 개인적인 글, 수필, 자서전, 회고록, 일기 등과 같은 글. 이때 당연히 개인적인 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글을 읽는 사람들은 글의 내용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 뭐뭐 때문에 이유가 되지. 원인과 결과, 인과. 이 외에도 논설문과 같이 글을 쓰는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 또 글을 쓰는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 신념 등을 당해야 하는 글에도 개인적인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인 쓰기 윤리에는 조금 요 범위가 헷갈릴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쓰기 자서전 회고적 일기는 나의 경험이 밑바탕이 돼. 나 아니면 내 얘기를 쓸 수 없잖아. 논설문도 역시 글을 쓰는 사람의 생각과 의견, 신념, 자기 주장이 담겨 있거든. 그래서 개인적 쓰기 윤리에 들어가. 그러면 바로 오른쪽 4번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게. 개인적 쓰기 윤리가 특히 중요한 글쓰기로 보기 어려운 것은 수필, 일기, 회고록 이렇게 같은 성향의 글이었잖아. 나의 경험이 밑바탕이 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논설문은 나의 생각이나 의견, 느낌, 신념, 주장이 들어가 있어. 그럼 아닌 것은 정보 전달에 그린 설명문이 되는 것이지. 자, 날개에서 내용 정리해보자. 쓰기 윤리는 두 가지이다. 개인적 쓰기 윤리, 사회적 쓰기 윤리. 지금 아직 우리 사회적 쓰기 안 했지. 개인만 하고 있어. 개인적 쓰기 윤리의 개념. 글을 쓸 때 자기 생각, 느낌이나 경험, 의견 등을 거짓으로 꾸며 쓰지 않고 진실하게 쓰는 것이다. 그 다음 3번. 쓰기 윤리는 글을 쓰는 사람이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이 개인적인 성격을 지니는지 아니면 사회적 성격을 지니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두 가지이다. 자, 이제 사회적 쓰기 윤리. 사회적 쓰기 윤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를 내 경험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 나왔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를 무단으로 베끼지 않으며 그것을 사용할 때 원저자의 허락을 얻거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뜻한다. 사회적 윤리, 사회적 쓰기 윤리의 개념, 정의가 나왔어.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쓸 때 문헌 자료 외에 사진, 그림, 음성, 음향, 동영상 같은 자료도 흔히 사용하는데 인터넷 매체는 우리가 보는 것이 정말 시각적으로 다양하게
보는 것이 특징이잖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흔히 사용하는데 글을 쓰는 사람이 직접 생산한 자료가 아니라면 모두 윤리적 규범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내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모두 윤리적 규범에 맞게 이용해야 돼. 이러한 쓰기 윤리의 규범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므로 그래서 사회적 윤리라고 하는 거야. 예시. 이번 수행평가 과제는 청소년 언어 예절 실태 보고서 쓰기예요. 다음 주까지 제출하세요. 인터넷에 같은 주제로 보고서가 있잖아? 이름만 수정해서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어.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관련 글이나 자료들이 많네. 완전히 똑같으면 걸릴 수 있으니까 여기저기 컨트롤 C 컨트롤 V 해야 되겠어. 복붙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에 여러분의 선배가 쓴 보고서와 동일한 보고서를 낸 친구들이 여럿 있었어요. 일주일 시간을 더 줄 테니 양심에 찔리는 사람은 보고서를 다시 써서 제출하세요. 자, 양심에 찔리는 모습이야. 아, 걸렸다 하는 느낌인데 그러면 안 되는가? 안 되는구나. 이것도 깨달았겠지. 이 사례에 등장하는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찾은 글이나 자료를 그대로 베끼거나 짜깁기. 이거 중요해. 짜집기 아니고 짜깁기야. 짜깁기라는 거 염두에 두고 베끼거나 편집했다. 복사 붙이기 잘라 붙였다. 부분 편집했다. 라는 거지. 부분 편집. 자기가 직접 쓴 것처럼 꾸며 제출했다. 자, 그럼 이 사례는 어떤 사례? 개인적 쓰기 윤리를 어긴 것일까? 사회적 쓰기 윤리를 어긴 것일까? 그렇지. 사회적 쓰기 윤리를 어긴 사례야. 이 학생들은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 쓰기 윤리를 위반하는 일이며 나아가 다른 사람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종의 범죄 행위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다음 중요. 다른 사람이 쓴 글의 고유한 내용을 원 저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두 글자로 표절이라고 한다. 의도적으로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러면 출처 밝혀야 한다는 얘기지? 밝히지 않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사용하는 행위를 표절이라고 한다. 그러면 표절의 개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절은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어서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고 두 번 이야기를 했지. 그만큼 표절의 위험성, 사회적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바로 잡아주신 거지. 자, 날개. 다음 중 사회적 쓰기 윤리를 위반한 사례가 아닌 것은. 자, 이제 개사 중에서 뭐지? 개인적, 사회적 중에서 사회적이야. 자, 3번. 아닌 것 3번이야. 아니지? 아닌 것 4번이야. 독후감을 쓰면서 읽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표현하였다. 자, 이것은 개인적 쓰기 윤리를 위반한 사례가 되지. 자, 독후감 자체도 바로 개인의 경험이나 생각이 들어있는 개인적인 글이야. 근데 이것을 쓰면서 읽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말이 좋은 표현이지 다르다라고 했지만 거짓으로 썼다라는 거지. 그럼 나머지는 모두 다 사회적 쓰기 윤리를 위반한 사례, 중요한 예시들이니까 읽어보자.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 자료를 사용하여 보고서를 만들었다. 인터넷에 떠도는 각종 자료로 이것을 갖고 보고서를 만들었다. 위반. 두 번째,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자료를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사용했다. 출처 밝혀 써야지. 3번, 책에 여기저기에 쓰인 내용들을 뽑아다가 엮어서 짜깁기해서 과제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내가 창작한 것들의 내용과 사진 이런 것들을 짜깁기한 것도 문제가 안 되지. 책도 저작물이잖아. 책을 쓴 사람들, 뭐 자료 담당하는 사람들, 글을 쓴 사람, 문제를 낸 사람, 책을 여기저기에 쓰인 내용을 뽑아다 엮어서 과제로 제출했다. 안 되죠? 그 다음, 인터넷에서 같은 주제로 누군가가 쓴 글을 찾아 이름만 수정했다. 너무 심각하네. 그래서 보고서로 제출했다.
이렇게 사회적 쓰기 윤리를 위반한 사례이다. 자, 다음. 가운데 2. 그렇다면 이제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글을 쓰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책임감 있는 자세. 그럼 어떻게 하면 책임감 있는 자세로 글을 쓸 수 있나요? 직접 만나서 하는 대화, 개인 간의 편지나 전화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든 개인의 주변의 관심을 끄는 정도에 그친다. 하지만 인터넷 매체에 올린 글은 불특정한 다수에게 공개되어 그 글이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력, 파급력이 매우 크다. 자, 이것이 이유인데 인터넷 매체의 글쓰기에서 특히 책임감 있는 태도가 요구되는 이유. 그렇다면 책임감 있는 자세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라고 해서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예고하고 있어. 그러면 첫째, 둘째 이런 담화 표지어로 우리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구나 알 수 있지. 설명문 논설문에서 이런 담화 표지어로 체계적으로 글을 쓰지. 자, 첫째, 자기가 쓴 글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검토해야 한다. 어떤 거? 지금 다시 돌아가 봐. 책임감이 있는 자세로 글을 쓰기 위한 방법이야. 자, 지금 집중. 책임감 있는 자세로 글을 쓰기 위한 방법. 아까 개인적, 사회적으로 윤리 쓰기에 문제점들이 있었잖아. 그렇다면 책임감 있는 자세로 글을 쓰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지? 첫 번째, 자기가 쓴 글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검토해야 한다. 내가 쓴 글이 사회에 미칠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내용을 선정하는데 검토해야 돼. 거짓이나 허위 사실을 글로 쓰면 그 글을 읽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대. 따라서 글의 내용은 사실 그대로를 담고 있어야 하며 오류 없이 정확해야 한다. 방법 1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지. 따라서 결국 글의 내용은 사실 그대로 오류 없이 정확성, 또한 왜곡의 뜻,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랬대게 과장 축소하지 않은 정보를 내용으로 다루어야 해. 그러므로 글을 쓸 때 내용의 진위, 참과 거짓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반드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자, 첫째, 어떤 거? 자기가 쓴 글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내용을 선정하고 검토해야 돼. 그래서 거짓 내용을 쓰지 않고 사실 그대로 담고 정확해야 돼. 그러면 오른쪽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글을 쓰기 위한 방법. 글의 내용은 사실 그대로를 담고 있어야 하며 오류 없이 정확한 내용을 선정하고 검토해야 하지. 내가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내 글의 내용은 사실 그대로를 담고 있어야 하고 거짓 없어야 하고 오류 없이 잘못된 것 없이 정확한 내용을 선정하고 검토해야 돼. 둘째,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써야 한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글을 쓰기 위한 방법,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인터넷 매체에 올리는 글은 다양한 계층, 지역, 나이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인터넷을 보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야. 다양한 계층, 지역, 나이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독자이기 때문에 내용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글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을 다룰 때 공정성이 정말 중요하지.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을 다룰 때 내용이 공정한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 두 번째였어. 그러면 두 번째 볼까? 인터넷 매체에 올리는 글은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 아니지. 다양한 계층이잖아. 다양한 계층. 그리고 그 특정한 계층의 취향에 맞추는 것 아니지. 내용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글을 써야 해. 이제 셋째, 어떤 거? 책임감 있는 자세로 글을 쓰기 위한 방법. 세 번째, 인터넷에 글을 쓸 때 또 그냥 오프라인에서도 글을 쓸 때 책임감 있는 자세로 글을 쓰는 방법. 세 번째,
글을 읽는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보일 목적으로 글을 썼는데 그 표현이 과격하거나 저급하여 읽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글을 쓴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방해할 수도 있다. 폭력적인 언어 표현은 글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겨. 그러므로 언어 표현이 적절한지 유의해서 검토해야 돼. 그럼 문제. 지금 우리가 아직 안 본 것이 2번에 X였고 3번에 글을 읽는 사람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글을 읽는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그 다음 8번 자문단에서 거짓이나 허위 사실을 글로 쓰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 쓰시오. 말 그대로 나왔어. 다른 색깔로. 거짓이나 허위 사실을 글로 쓰면 어떻게 된다고? 그 글을 읽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자, 그 내용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탐문단. 넷째,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 구상한다. 생각하는 거지. 구상, 글이나 사진, 그림, 음악 등의 자료를 올바른 방식으로 이용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글을 마치 자기 글인 양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인용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 지금 계속 나열되고 있는데 무엇을 나열하고 있는지 보자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 첫 번째, 다른 사람의 글을 마치 자기 글인 양 속이는 것. 두 번째, 인용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 출처를 밝히지 않았어. 그럼 마치 자기가 쓴 글처럼 보이지. 세 번째, 출처를 밝히더라도 과도하게 인용하는 것. 과도하게 인용을 거의 베끼듯이 했으면서 출처를 밝혔다라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지. 저작권을 침해한 거야. 다른 사람의 생각을 훔치는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인터넷 매체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자칫 표절로 이어져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글을 쓰기 위한 방법. 네 번째였어. 자, 그러면 총 책임감 있는 자세로 글을 쓰기 위한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다라는 거지.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자기가 쓴 글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검토해야 돼. 두 번째,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써야 돼. 세 번째, 글을 읽는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돼. 네 번째,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 구상, 글, 사진, 그림, 음악 등의 자료를 올바른 방식으로 이용해야 돼. 그러면 표절과 관련된, 지금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넷째이지. 넷째, 중요하니까 다시 보자면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 구상, 글, 사진, 그림, 음악, 자료, 올바른 방식으로 이용하자. 이 올바른 방식은 어떤 것인가? 인용의 출처를 밝히고 과도하게 인용하지 않도록 한다. 인터넷 매체는 이 내용이었고, 인터넷 매체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표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하라.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하고 이 내용, 두 번째하고 내용, 세 번째 내용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 만약에 과격하고 저급한 표현은 읽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방해해. 문제 해결을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도 저급하고 과격한 표현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길 수 있지. 그냥 분쟁이 아니라 댓글에서 싸움이 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럼 합리성이랑 점점 멀어지는 거지. 언어 표현이 적절한지 유의해서 점검해야 한다. 이것은 누구를 배려한 거? 글을 읽는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어 표현. 그리고 순서를 바꿔서 읽는 거야. 글의 내용은 사실 그대로를 담고 있어야 한다. 내가 쓰는 글의 내용 사실 그대로 담고
오류 없이 정확해야 하고 왜곡, 과장, 축소하지 않은 정보를 내용으로 다루어야 해. 그러면 자기가 쓴 글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내용을 선정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거지. 다양한 계층, 지역, 나이, 독자들을 고려하여 내용을 공정하게 선정해서 글로 써야 돼. 특히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을 다룰 때 공정한지를 꼼꼼하게 확인, 검토. 그러니까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써야 한다와 연결이 되지. 이제 마지막 끝. 끝에서는 요약, 정리, 마무리. 그렇기 때문에 주제가 여기에 응축되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의의나 가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끝 부분의 설명문과 논술문 끝 부분의 특성이지. 그러므로 끝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휴대가 편리한 전자기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쓰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오늘날 환경은 변했어. 글쓰기 환경 변했어. 완전히 변했어. 우리는 글을 쓰는 환경이 변한 만큼 주제, 자기가 쓴 글이 독자와 사회에 미칠 영향력과 파급력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글을 써야 한다. 어떻게? 자기가 쓴 글이 독자와 사회에 미칠 영향력, 파급력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글을 써야 한다. 주제야. 이를 지킨다면 우리 사회에 더욱 성숙한 의사소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어. 그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글을 쓴다면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글을 쓰는 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개인적 쓰기윤리, 사회적 쓰기윤리를 모두 다 잘 지킨다면 그리고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방식으로 글을 쓴다면 자,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더욱 성숙한 의사소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쓰기윤리 준수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쓰기윤리의 의라고 할 수 있지.